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에서 만난 토트넘과 첼시는 런던 더비의 전통적인 라이벌 구도로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양 팀은 시즌 초반부터 다른 궤적을 보이며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첼시는 리그에서 8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3위에 올라 있었고, 리그 최강 중원의 하나로 평가받는 카이세도와 엔소 페르난데스의 조합을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공격에서는 잭슨, 팔머, 산초 등의 젊은 재능들이 폭발력을 보여주며 선두권 경쟁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6승 2무 6패로 11위에 머물러 있었고, 경기력 기복과 부상 문제가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에게 이번 경기는 승점 3점을 추가해 9위까지 올라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지만, 최근의 부진한 흐름과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로 인해 승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수비진의 중심인 로메로와 반더펜이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아직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닌 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토트넘은 홈 경기라는 이점을 살리면서도 수비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팀의 에이스인 손흥민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첼시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골문은 산체스가 지켰고, 수비진에는 쿠쿠렐라, 콜웰, 바디아실, 제임스가 배치되었습니다. 중원에는 카이세도와 엔소 페르난데스가 더블 피벗으로 나섰으며, 공격진에는 팔머, 네투, 산초가 자리했습니다. 최전방에는 잭슨이 포진하며 공격의 끝을 책임졌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으로 맞섰습니다. 골키퍼는 포스터, 수비진에는 포로, 로메로, 반더펜, 우도지가 배치되었고, 중원에는 비수마, 파페사르, 메디슨이 출전했습니다. 공격진에는 존슨, 손흥민, 솔랑키가 자리했으며, 손흥민은 왼쪽 윙포워드로 나섰지만 상황에 따라 수비적인 임무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은 강한 압박으로 첼시를 흔들며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경기 시작 1분 만에 상대 수비진을 강하게 압박해 실책을 유도하며 날카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상대의 패스 미스를 유도한 손흥민은 공을 탈취한 세비를 통해 존슨에게 패스를 연결했지만, 존슨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면서 초반 기세를 확실히 잡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이 경기 초반부터 팀의 공격과 압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팀 동료들의 결정력 부족이 아쉬움을 남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반 5분, 토트넘은 드디어 첫 번째 골을 기록하며 홈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솔랑키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1-0으로 앞서갔습니다. 이 골은 토트넘이 경기 초반부터 자신감을 얻고 첼시를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과정에서도 전방에서의 압박과 공간 창출로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반 13분, 토트넘은 수비진의 핵심인 로메로가 부상으로 쓰러지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로메로는 부상 복귀 후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엔지 감독은 그의 경험과 리더십을 믿고 선발 출전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팀의 수비 조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로메로가 교체 아웃되면서 그의 빈자리를 드라구신이 메우게 되었지만, 이는 수비 라인의 균열을 막기에 부족했습니다. 로메로의 부상은 팀 전체의 수비적인 안정감을 흔드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이후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메로의 부재로 인해 첼시는 점차 토트넘의 수비를 공략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원에서는 카이세도와 엔소 페르난데스가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토트넘의 공수 전환을 어렵게 만들었고,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가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첼시의 공격수들은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혼란에 빠뜨리며 위협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했습니다. 17분, 첼시는 결국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산초가 박스 바깥에서 날린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맞고 그대로 들어가며 1-1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 골은 첼시가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공격 템포를 더욱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첼시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수비적으로 전환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공격의 날카로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팀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전반 22분 솔랑키에게 완벽한 찬스를 제공하는 패스를 전달하며 득점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솔랑키는 이를 살리지 못하고 슈팅이 골문을 크게 벗어나면서 또 한 번 아쉬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 추가 찬스를 만들었지만 동료들이 이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토트넘은 다시 첼시의 공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도 첼시는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며 토트넘의 수비를 압박했습니다. 엔지 감독은 경기 초반 선제골 이후 지나치게 수비적인 운영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토트넘이 첼시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역습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58분 비수마는 박스 안에서 불필요한 태클을 시도하며 첼시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했습니다. 첼시는 파머가 이를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2-2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경기 흐름은 완전히 첼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73분에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토트넘의 수비 조직을 뚫고 역전골을 기록했으며 83분에는 첼시가 추가 골을 넣으며 3-2로 승기를 굳혔습니다. 팀이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추가 시간 96분 손흥민은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 완벽한 마무리로 골망을 흔들며 시즌 14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은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지만 손흥민의 리더십과 투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공격과 수비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고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경기였습니다. 핵심 수비수들의 부상 관리 실패, 비수마의 실수, 그리고 엔지 감독의 전술적 한계는 모두 패배로 이어진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경기 내내 헌신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며 팀의 부족한 경기력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그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팀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상쇄하려 노력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통해 전술적 수정과 선수단 재정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상 선수들의 회복과 수비 라인의 보강, 그리고 손흥민을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이 요구됩니다. 이번 패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토트넘이 남은 시즌 동안 반등할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